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이 민선 8기 첫 번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역점 시책 추진단을 만들어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다수당이 여당인 11대 춘천시 의회도 곧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정 견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육동안 춘천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결재한 역점 시책 추진단. 사무관급을 단장으로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정부 예산을 끌어와 춘천에 보다 많은 투자와 기회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춘천시 민생경제 범대책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월 1회 정도 상설협의체로 운영해 취약계층과 일자리 창출 등 6개 분야 26개 세부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대학과 과학단지가 결합된 인구 16만 명의 스웨덴 도시처럼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국장님들의 어떤 책임성, 책무감을 굉장히 좀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잘 이렇게 관리되고 11대 춘천시 의회도 이번 주에 개원합니다. 13명의 의원을 배출하면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을 가져갔습니다. 4년 만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정의당이 처음으로 춘천시 의회에 입성하면서 3당 구도가 됐지만 소속 의원이 1명밖에 없어 원구성 협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동안의 의회는 발목 잡기 아니면 거속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3당 체제가 됐으니까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하고 의회 집행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도지사의 다수당이 여당인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와 달리 야당 시장에 다수당이 여당 의원으로 짜여진 만큼 춘천시와 춘천시 의회는 협치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속초시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이 지난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속초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속초시청 환경과와 일자리 경제과를 찾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로 감사원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시는? 조사할게요. 지금 반부패 팀에서 나오셨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이들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물을 담아 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지난주 참고인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속초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최근엔 속초시청 행정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수사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속초시청의 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속초시는 이 2명에 대한 징계안을 강원도에 요청한 상태인데 쟁점은 과연 담당 과장과 계장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속초시 내 이곳저곳엔 처음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속초시민 1,633명의 이름으로 이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라는 홍보물이 걸렸습니다. 저번 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를 할 방침이고요. 이번 일은 담당 과장과 팀장선의 단독 결정으로 한락업체를 1위로 바꾼 불법 행위를 했다고 믿을 시민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속초시의 행정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과연 그 위법 사항의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이어 속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 MBC가 보도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강원대학교의 한 교수가 제자들에게 동료 교수가 운영하는 특정 쇼핑몰에 악성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했다는 보도 이후 강원대학교는 해당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내년이면 또다시 이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학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교수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악성 댓글이 수두룩 달렸습니다. 동료 교수가 소속 학과 학생들을 시켜 소비자 운동 명목으로 악성 댓글을 쓰게 한 겁니다. 학생들은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했지만 학과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거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해 부당 지시를 한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수는 다음 학기 강의를 개설할 수 없고 학과장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과에는 소속 교수도 몇 없고 이마저도 한 명은 오는 9월 정년 퇴임합니다. 이 학과 학생들은 내년이면 해당 교수를 피할 방법이 없어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강원대는 학생들을 위한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줄 학교 인권센터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대 춘천 캠퍼스 인권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단 1명. 재학생만 해도 13,000명이 넘다 보니 인권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대 자체 인권센터에 관련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따로 인권센터 있다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대학 측도 징계만 했을 뿐 어떻다 할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한 일인데다 특정인의 일탈 행위였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수가 하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학교 차원에서 만든 거는 없고요. 학생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학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 관계가 좀 잘못 기울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 학교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지위를 이용한 교수의 부당한 지시와 학교 측의 안이한 대처로 대학 이미지는 실추하고 학생들만 정신적 고통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평창군이 펜션 한 곳을 위해 백두대간을 훼손하며 특혜성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보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장맛비에 해당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옹벽이 붕괴되면서 콘크리트 블럭들이 산 아래 다른 도로까지 덮쳤는데요. 백두대간 훼손에 이어 부실공사 논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구불구불 놓인 평창의 한 농어촌 도로. 20m가 넘는 구간에 가드레일과 옹벽이 포탄을 맞은 듯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개당 300kg에 달하는 콘크리트 블럭들이 떨어져 나가 산비탈을 타고 굴러내려갔고 낙석을 막기 위한 안전망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80m 아래 군도까지 덮쳐 도로에는 당시 충격을 말해주는 흔적이 선명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30일 오후 1시쯤.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옹벽을 쌓고 도로 포장과 배수로 공사도 마친 상황에서 빗줄기를 견디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도 높은 상황. 아찔한 사고에 주민들은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하면서도 두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지금 다 강행을 하고 있고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날림 공사라는 거죠. 밑에는 주민들이 다니는 승객 통로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해당 도로는 2020년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말 착공했습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에 토사 유실이 우려돼 보강토 블럭을 쌓아 시공했는데 지질 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게다가 사고 잔해를 정리하기 위해 굴착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훼손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지진 조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게 안에 사실상 모함이 있다고 했으면은 저희도 다른 방법이라든가 어떤 보강 방법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을 부분인데. 평창군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재해 위험 등 안전 진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과 백두대간 훼손 그리고 부실 공사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농어촌 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는 도지사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9일 부총리와 시도지사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강원도 주요 핵심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비 50억 원,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한 지원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이재명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이 대회를 남북 체육 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해 남북 공동 개최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남북 체육 교류 및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도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운영위원장에 심영곤 의원이 선출됐고 기획행정위원장에는 한창수, 사회문화위원장에는 정재웅, 농림수산위원장에는 김용복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경제통상위원장에 김기철 의원, 안전건설위원장에는 박기영 의원, 또 교육위원장에는 박길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강원도가 당초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고용 창출 유지 자금, 이른바 333 자금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333 자금은 정규직을 1명 채용하는 기업에 3천만 원을 융자하고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신규 채용자까지만 융자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3,488개 업체가 333 자금을 통해 5,644명의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1,690억 원의 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영향으로 강원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04% 하락했고 전세는 0.02%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매매 가격 지수는 6월 셋째 주 0.05% 상승해서 넷째 주에는 0.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0.04%가 올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춘천시가 KT AI 빅데이터 융합사업단과 고려대 디지털 혁신연구센터에 의뢰해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문객은 1억 469만 명으로 2020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가 활동이 거주지 인근 관광지나 공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외지인보다 현지인 방문객이 3배 정도가 많았고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퇴계동, 연령대는 대학생이 21%를 차지했습니다. 춘천시는 사막산 케이블카 개통과 구봉산 카페거리 조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저소득층 유공자에게는 생계보조수당으로 명칭을 바꿔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5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설된 생계보조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말과 휴가철 KTX 강릉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KTX 운행이 증편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과 강릉을 무정차로 운행하는 KTX가 상행과 하행 각각 2회씩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정차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40분,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는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릉시 옥계면과 성산면 일대의 복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3,800여만 원을 들여 옥계면 남양리와 성산면 송암리 등 산불 피해 지역을 생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으로 복원하고 산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내와 수림대 조성 등 신속한 복구 계획이 담긴 연구 용역을 2달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